굿모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뮤슐랭의 더블모닝입니다. 식었나? 준비하느라 동영상 각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와인 한 잔 따고 실은 이제 마라톤 했던 거 좀 편안하게 주저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진하고 같이 하려니까 제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에 맞게 막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걸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저번에 제가 한번 고기 먹었잖아요. 그때 할인해서 사온 거였는데 그때 반 먹었었거든요. 저녁에 먹는 거라서 남아있는 거 마저 구웠어요. 그러고 원래는 이거 말고 국수 끓였어요. 국수. 끓인 게 아니고 물에 불린 거죠. 이거만 먹을까 하다가 그 쌀국수, 컵라면처럼 쌀국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맛있더라고요. 느끼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가끔 그거를 먹어요. 사다 놓고. 물론 할인할 때. 오늘은 잘 못 익혔네요. 좀 찔려요. 왜 못 익혔지? 너무 빨리 뒤집었나? 호박은 맛있어요. 호박은 그냥 허브솔트 뿌리고 올리브유 좀 두르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고기 꺼낸 다음에, 오일팬에서 고기 꺼낸 다음에 이 호박 위에다가 불 약하게 하고서 홍초 살짝 뿌렸어요. 홍초를 살짝 뿌려서 조금 약간 졸이듯이 그냥 잔열로 약간 살짝 익혔어요. 이거 이거 국수 맛있는 건데 고기 준비하다가 다 불었네. 이 국수가 단점이 빨리 먹어야 돼요. 라면보다, 컵라면보다 얘가 훨씬 금방 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국물을 얘가 다 먹어버려서 국물을 먹기가 힘들어. 저는 좀 천천히 먹는 편이라 어쩔 땐 그래서 이 면을 다 건져버려요. 물을 딴 데다 빼놓든가. 근데 오늘 원래는 쌀국수 컵국수라고 그래야 되나? 컵국수만 먹을까 하다가 그냥 고기도 같이 먹고 싶어서,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아예 식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고기도 같이. 어차피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못 먹잖아요. 냉장고에 오래 있어서 질겨졌나? 저는 이렇게 무언가 주어진 막 화면에 쫓기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저에 대한 생각도 잘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날 마라톤 갔잖아요. 영종도로 갔는데 맨 처음에 입구 쪽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차도, 도로도 좀 한산한 것 같고. 그래서 메이저 대회가 아니라 사람이 없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입구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확실히 주차 때문에 도로에 쫙 가장자리 주차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는 도로에 그렇게 주차를 하게 해주는 줄 몰랐어요. 아예 그 경찰분들이 나와 계신데 경찰분들이 그쪽으로 처음에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쪽
라인에는 돼도 되니까 이쪽 라인에 쭉 대라고. 근데 실선 있는 부분은 되면 안 된다고. 거긴 되지 말래요. 될 데가 없어서 돌다가 간신히 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신 데를 찾아서 거기다가 됐어요. 고기가 식었어. 그러고 그냥 근데 도착하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비 맞고 뛸까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뛸 때 될 때는 살짝 해도 아주 살짝 해가 나면서 비가 갰어요. 얼마나 다행이던지. 약간 비 오려고 했었기 때문에 많이 뜨겁지도 않아서 뛰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살도 안 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좀 탄 것 같아. 갔다 오니까 시계 찬 데랑 그 위에랑 색깔이 약간 점점 까매져. 선크림 바른다고 발랐는데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고기가 식어서 국수랑 먹어봤어요. 설거지 하기 싫어서 젓가락 쓰고 있어요. 고기 구웠던 젓가락. 그러고 갔는데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알기로 영종도 컬처런이 5,000명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대회장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라톤 가면 엄청나게 부대 행사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인스타랑 막 친구들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부대 행사 엄청 많고 엄청 왁자질 거라고, 선물도 엄청 많이 타오고 그런 거 생각하고 갔는데 저 간식 하나 받아왔어요. 그리고 줄 서서 뭐 하나 받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디 뭐 청약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료 나눠주면서 아마 각 티슈를 줬던 것 같아요. 각 티슈 엄청 많이 받아오시더라. 받을 게 없으니까 거기 다 줄 서서 그거 받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받아왔어요. 같이 갔던 일행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엄청나게 좋은 경품이면은 봤는데, 각 티슈 그거 받아서 또 어디 마땅히 놓기도 애매해지고 부피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간식만 그 꿀호떡과 게토레이와 생수 2병 간식을 들고 총총총 집을 왔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어려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 대학을 위해서 살았어요. 대학교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뭐 직장도 다 구해지고 남자도 줄줄 따르고 뭐 미팅도 맨날 하고, 그리고 또 왜 드라마 보면 막 캠퍼스의 낭만 이런 거 있잖아요. 잔디밭에서 누워서 책 보고 캔맥주 한 잔도 하고 친구들하고 막 담소도 나누면서 기타도 치고 놀고 이런 거, 그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때 뭐 제가 그만 공부를 안 한 거겠죠. 아무튼 제가 갔던 대학엔 그런 낭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스카이대를 가야 되는데 스카이대를 못 가서 이런 낭만이 없는 건가? 이 생각이 부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학계를 못 냈죠. 1학년 중간고사까지만 보고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고 이제 재수한답시고 공부를 했는데, 뭐 결국에는 작년하고 똑같은 점수가 나와서
그 학교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학을 했었는데 약간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뭔가 되게 막 기대를 하고 딱 했는데 띠용? 아, 여기 스카이대가 아니라 경품 안 주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공식대가 처음이잖아요. 그런 거 구경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려서 뭐 TV에서 중계하는 거 잠깐 본 거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고 그 소리에 맞춰서 이제 내가 뛰고 내 운동화 앞에 이제 걸려있는 그 칩이 인식이 돼서 그때부터 그 기록 페이스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막 설레고 떨리는 거예요. 막 되게 좀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성인이 돼서는 떨려볼 일이 없잖아요. 무언가에 막 두근두근 될 일이 없는데 정말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그 칩도 그런 거 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왜 매장 같은 데 가면 물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얇은 금속 같은 거 이렇게 펴가지고 책 사이에 붙여놓거나 뭐 물건에 이렇게 부착해 놓는 거 인식되게끔 그런 거 같은 거 띠지가 있어요. 이렇게 긴 거. 그거를 운동화 끈 앞쪽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링처럼 붙여요. 그럼 그걸 인식한대요. 그 반환점이랑 스타트 라인, 피니시 라인에서. 근데 그것도 붙이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이거 잘못해서 그 구겨주면 안 된대요. 그래. 잘못해서 이것도 망가져서 내 기록 카운트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근데 정말로 웃긴 게 같이 간 그 사람들 중에 진짜로 저만 기록이 안 날라온 거예요. 문자로. 다른 사람들 문자로 다 날라왔는데 그 늦게 날라올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좀 몇 시간 있어야 날라오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이 벌써 날라온 거예요. 운영본부 가서 막 제가 막 싹싹 빌었어요. 저 처음이라 기록을 너무너무 빨리 알고 싶어요. 제발 간절한 제 이 마음을 담아서 빠르게 알려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싹싹 빌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갔을 때 그때 기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록이 생각보다 자 연습할 때 1시간 5분 10초 나왔는데 1시간 4분 43초 거의 30초 줄였어.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뛰었는데 살짝 체력이 남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연습할 때는 그때 체력 다 써가지고 10km 딱 넘기자마자 잔디밭에 들어 누웠거든요. 완전히 들어 누우면서 그 안경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안경 콧대 망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그 러닝 연습기 그거 보시면 돼요. 거기 나와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잔디밭에 제가 들어 누웠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그 허리 뒤쪽에 찬 가방에 안경이 들어 있었는데 안경을 집 없이 그냥 그 안경 닦기에다가 말아서 그냥 넣어놨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제가 지지 누른 거죠. 뭐 제 몸 열로 콧대가 녹았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수리비 3만 원 들었어요. 안경 콧대 그거 하는데 그거 띄고 못 핀대요. 너무 많이 찌그러져서. 그래서 그거 빼서 버리고 전문 그 센터에 보내서 떼서 버리고 다시 거기다 껴야 된대요. 그럼 수리점 갔어요. 그날 연습 3만 원짜리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결과로 인해서 기록은 단축될 것 같아요. 기록 그날은 근데 대회 날은 제가 들어 누울 정도로 체력이 확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8km쯤부터 조금 더 전속력으로 달려도 됐는데 제가 너무 페이스 조절한다면서 너무 안일하게 뛰었나? 조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뛰고 났는데.
그치만 집에 와서 보니 그날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저녁 11시였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실은 4시에 눈 떴다가 한 1시간 계속 떴다가 맞다 그러다가 6시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오후에 또 연극 모임 있어서 거기서 활동하고 그 문제 그 냉채 족발도 먹고 그러고 집에 왔을 때가 11시였어요. 밤. 근데 돌아다닐 땐 몰랐는데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누우면서 그 다리에 이제 테이핑한 거 다 띄고 무릎 보호대 한 것도 빼고, 무릎 보호대도 사실 제가 차고 다녔거든요. 거의 저녁 밤까지. 왜냐면 무릎이 좀 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걸을 때 무리 되지 말라고 그냥 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집에 와서 봤더니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종아리를 이렇게 잡으면 원래 남아요. 근데 왼쪽은 이렇게 잡았을 때 좀 넉넉했는데 오른쪽이 안 집히는 거예요. 꽉! 얼마나 많이 보니 깜짝 놀랐어 진짜. 내가 너무 미련하게 돌아다녔구나. 체력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체력이 남는 게 아니었나? 아니면 나의 발목과 관절의 체력이 없는 거였나?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도 테이핑하고 무릎 보호대 했을 때는 집에 빨리 귀가하세요. 그거 믿고 계속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근육유연제도 먹고 갔거든요. 아침에 이제 제가 그 전에 등산이랑 러닝을 너무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러닝 대회 나가면서 연습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주 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가서 제가 그 전날도 근육 수용제를 좀 먹고 잤고 분명히 뛰고 나면 좀 아플 것 같아서 아침에 뛰기 전에 근육 수용제를 한 번 더 먹고 갔어요. 그 약발 때문에 밤까지 괜찮았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뛰었을 때 앞쪽에서 뛰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부딪힌대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이렇게 뛸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막 피해가야 되고 기다리다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좀 뒤쪽에서 뛰었어요. 그 스타트 빵 하고 나서 조금 사람들 빠지고 뒤에 5km 가시는 분들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총총총 뛰기 시작했죠. 골전도 이어폰? 뭐 요새 싼 거 많더라고요. 그거 하나 구매했어요. 운동할 때 그 페이스나 얼마나 뛰었는지 시간 듣고 이런 것도 하고 노래도 듣고 하면 조금 더 좋으니까. 근데 그냥 일반 이어폰들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선도 해봤었는데 유선은 이제 줄이 자꾸 손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 급하게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요새 거 배터리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요새 운동 안 해도 종종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듣고 하면서 뛰었죠. 확실히 이제 바닷가라 그런지 해도 안 나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도 불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뛰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길도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얘기하시기에 이렇게 길이 너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길이라 좀 지루했대요. 근데 저는 초보고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그냥 앞으로만 달리면 되니까 제가 커브를 틀면서 속도가 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건 좀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게 트랙이 아니고 아스팔트 길이니까 길마다 컨디션이 좀 달라요. 제가 뛰었던 거는 왼쪽은 좀 울퉁불퉁했어요. 이게 새로 뭐를 깔았는데 그게 좀 벗겨졌나 봐요. 그래서 발을 디딜 때마다 어디는 좀 높고 어디는 낮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스팔트 쪽으로 저는 좀 갔었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도 그쪽으로 했었고. 그리고 일자로 갈 때 사람들 페이스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앞쪽에 뛰시는 분들은 페이스가 아주 빠르신 분들은 오버페이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막 속도가 빠르시니까 그런 분이 많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중간 이하잖아요. 10km 뭐 1시간 넘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뒤쪽은 좀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버페이스가 아니라 오프페이스라고 아니 뭐라 그래야 돼? 오버가 아니 오버 아니고 오버 반대말이 뭐죠? 오버하다. 아 모르겠어요. 한글로 해야겠다. 자중 페이스. 자중 페이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연습할 때 나오지 않았던 막 7분 때도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막 나가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처지는 느낌 가다 보니까 내가 지면을 밀어야 되는데 나 늦지 않나 봐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밀지 않고 이렇게 자꾸 툭툭 통통 튀면서 가는 거예요. 확실히 지면을 밀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랑 속도가 차이가 나요. 지면 밀려고 하면은 6분 때까지 확 올라가요, 진짜로. 이게 강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페이스 하는 거 이렇게 쭉 기록 나오는 거 보면 맨 밑에 강성이라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저는 안 좋아요. 다른 거는 다 좋음, 매우 좋음 막 이런데 그 강성이 나쁨이에요. 그게 안 바뀌어. 근데 이게 지금 지면을 밀어내는 기술력이 제가 너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요새 계속 그런 거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밀어내는지. 그리고 이게 러닝이 앞으로 가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무릎, 발목, 허벅지의 근육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뛰다 보니까 10km를 뛰어보니까 고관절이 아파요. 고관절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고관절이 얼마나 유연성 있게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가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거를 보고 나니까 고관절의 그 균형, 고관절이 얼마나 잘 균등하게 잘 균형 있게 있는가. 이게 틀어진 고관절은 확실히 더 힘들어요. 빨리 피로도가 와요. 근데 제가 오른쪽 고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이 조금 틀어져 있어요. 근데 오른쪽 고관절이 빨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고관절 위치를 요가하면서도 제가 맨날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나의 몸에 어떤 부분이 정렬이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맨날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못 얻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러닝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궁금증 하나를 좀 해결한 것 같아요. 고관절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대퇴골? 이렇게 뼈가 있고 엉덩이 뼈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고관절이 여기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근데 이 껴 있는 게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이 살짝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래쪽 뼈 있는 데를 제가 누워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뒤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웠을 때도. 누웠을 때 등이 뜨는 높이가 좀 다르거든요. 오른쪽이 좀 등이 그 바닥에서 좀 이렇게 높게 떠요. 높게. 왼쪽은 좀 붙어 있고. 근데 그게 다 그런 거랑 연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밀어내려고 이렇게 그 뼈를 밀어내려고 손으로도 좀 밀어주면서 다리를 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스트레칭? 그런 거를 좀 동작을 했었는데 그걸 하고 났더니 아침에 보니까 훨씬 편안한 거예요. 균형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운동마다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 어떤 근육이 필요한 건지를 알려주는 그 효과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요가만 했을 때, 그러니까 요가를 처음 했을 때 느꼈고, 근데 요가에서 한계가 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클라이밍을 하면서 처음으로 팔 근육, 그리고 등 근육을 쓰면서, 이 근육이 내가 필요한 거였구나. 그걸 느끼는 게 있었고, 뻐근함을 느끼면 그 뻐근함이 있는 근육을 제가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이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클라이밍 하면서도 또 그런 거를 느꼈었고, 그 다음에 등산하면서 다시 한번 등 근육. 그리고, 제가 제대로 올라갈 때 이 명치 쪽에 힘을 주고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허리랑 다리가 근육이 붙은 다음에 이 등 쪽에 힘을 주면서 이 명치? 이거를 내전근 라인이라고 그러나? 이쪽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이쪽 근육도 늘어나요. 그리고 당연히 허벅지 근육도 늘어나고요. 허벅지가 근육이 생기니까 기립할 수 있는 근육이 확 생겨요. 그러고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니까 러닝할 때도 다리를 러닝은 내리는 동작이 아니라 이 올리는 동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올려서 중력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밀으면서 내려가고 밀치고
또 내 무릎을 올리면서 이때 허벅지의 근육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상은 초보 러너의 굉장히 객관적인 굉장히 아니 객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주관적인 저만의 의견이에요. 이거 공식 의견이 절대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근육을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닝할 때도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번에 뛸 때 그래서 고관절이 조금 아팠었는데 뭐 이번에 그걸 하면서 제 고관절의 위치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뛰면서 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근데 아까 무슨 얘기죠? 페이스 얘기했나? 잠깐 먹고 가야겠다. 다 불고 있어. 저 잔소리가 많죠. 아, 맞다. 저 손톱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클라이밍 할 때도 안 부러지던 손톱인데 부러졌어. 속상해요. 그러고 맨 처음에 이제 마라톤 뛰는데 확실히 연습을 하고 나선지 그래서 그런지 3km까지 뛰는데 천천히 뛰어서 그러나? 페이스를 좀 천천히 뛰긴 했거든요. 거의 638대로 뛰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맨 처음에만 한 6 또는 5 후반대로 뛰었고 첫 1km만, 그 다음에는 638 그걸로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2km 3km 때는 계속.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심박수도 조금 낮았고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낮았고 160대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170대에 나오거든요, 뛸 때. 그리고 심박수도 160, 150 후반 뭐 이렇게 나왔나? 그러면서 3km를 뛰었는데 생각보다 수월한 거예요. 이게 연습의 힘인지. 그래서 갖고 5km 돼서 반환하고, 반환할 때 꼭 이렇게 반환 돼 있잖아요. 꼭 뒤를 돌아서 가셔야 돼요. 이 뒤를 돌아야지 그 기록 칩이 이거를 체크해서 내가 여기 동거를 인식한대. 이거 만약에 안 돌고 이렇게 가잖아요. 인식 안 해줘요. 기록 안 나와. 제가 이거에 되게 이렇게 가깝게 돌았단 말이에요. 조금 뛰려고. 근데 그 기록이 안 와서 저는 그거를 제가 너무 가깝게 뛰어서 인식이 안 됐나 막 그런 고민도 했다니까요. 국수가 국물이 하나도 없어. 국물 먹어봐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어떡해, 얘 국수. 국물이 맛있는 건데. 얘는 국물을 컵에 따라 놔야 될 것 같아, 먹을 때. 정말. 아무튼 그러고 5km 반환해서 돌아오는데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 있고 물 먹는 데도 있고, 저는 물 안 먹었어요. 물 먹으려고 하면 속도가 늦어지니까. 이거 물 먹으면 배에 따가면 돼. 맞다. 저 그날 한 2km 뛰었을 때부터인가? 갑자기 배가 따가운 거예요. 왜 뭐 먹고 막 갑자기 운동하려면 배 따가운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아주 심하게 온 건 아니에요. 살짝. 먹은 게 없는데 아침에 물 한 모금 마셨거든요. 제가 원래 물을 좀 잘 안 먹는 편이라 한 모금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배가 좀 따가워가지고 그거 조절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 이제 페이스 조절하느라고 계속 숨 깊게 쉬고 깊게 들이마시고 하면서 따가운 거를 좀 이렇게 케어하려고. 그것만 아니면 더 잘 뛸 수 있었는데. 운동화도 좋은 거 사면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카토나라고 그랬나? 카톤? 맞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러닝 전용 그 신발 엄청 비싸요. 20만 원? 그때 하던데 기본.
아무리 따도 10만원 후반대. 그리고 되게 생긴 것도 진짜 웃겨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운동화가 너무 웃겨. 근데 왜 그런 거를 신는지를 알겠더라고. 아, 쿠션감이 필요한 것 같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지면 누르다 보니까 쿠션감이 운동화가 운동화 왜 이렇게 딱딱하지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피니시 라인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숨을 헉헉대면서 갔잖아. 그 요가하는 호흡으로 제가 호흡을 깊게 내셔야 자연스럽게 호흡이 들어간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가면은 앞에 분들이 자꾸 옆에 분 앞에 분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 누가 이렇게 숨을 쉬나. 근데 그렇게 뛰어서 저는 이제 잘 뛰어지니까 몰라.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갈 거야. 내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뛰었죠, 저는. 그러고 이제 와서 마지막에 9km 정도 됐을 때 조금 속력을 높이고 이제 피니시 라인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내질렀죠. 그러고서 들어왔는데 남들이 봤으면 풀코스 뛴 줄 알 거야. 나 혼자 시간이 이제 좀 앞당겨지기도 했고 제가 이제 와치를 봤을 때 조금 앞당겨졌었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해냈다 이 생각에 피니시 라인 들어오면서 혼자 함성을 지르면서 근데 저랑 들어갈 때도 그렇고 제 뒤에 온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함성 지르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그래, 저만. 생각하면 진짜 웃겨. 아마 카메라에도 제가 제일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중계를 하는 건지 뭔지 완전 지몬 미로 나왔을 텐데 막 머리 땀에 앞머리 다 뒤로 휘날리고 아무튼 참 새롭고 즐겁고 재밌었던 경험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대회를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더 큰 데를 그래서 더 큰 대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약간 어떤 한 가지를 그렇게 많은 군중들과 함께 한다는 소속감?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는 무슨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미 깔아놓은 도로를 달리는데 공짜로 달려도 되는데 왜 돈을 5만원, 6만원, 7만원씩 내고 달리냐고. 티 그까짓 거 내가 사면 되지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창피하게 저런 경기 대회 이름 써있는 티 왜 입고 다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 왜 이렇게 무섭게 나와있냐. 일로 가라. 일로 가. 근데 왜 하는지 알겠어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이게 약간 마약 같아. 도파민. 근데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도파민 자극에 대한 중독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제 극히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운동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등산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나는 왜 힘들게 산을 타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이게 극비인데 뒤엔 얘기는 나중에 하지. 아무튼 조금 이제 건전한 걸로 얘기를 하면 등산하면 심박수가 170 막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쫓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심박을 그만큼 올릴 일이 평소엔 거의 없어요. 헬스장에서 헬스를 해도 그렇게 심박이 올라가진 않죠. 유산소 러닝을 오래 하면 모르겠다. 근데 등산을 하니까 등산은 빠르게 올라가면 심박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땀이 나요.
온몸에 땀이 나고 심박이 올라가고. 근데 이런 경험은 평상시 생활에선 잘 겪기 어려워요. 굉장히 자극적인 활동이더라고요.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이게 매력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자극에 중독되는 거죠, 살짝.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이 망가지고 발목이 망가져도 나가서 다시 또 운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맨 처음에 등산 뭐 무릎이 아파요, 뭐 발목이 아파요, 막 이런 사람들 들으면 아니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플 정도로 산을 타? 쉬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나. 이 중독이에요. 큰일 났다. 지금 거의 40분 돼 가는데, 제가 핸드폰의 용량이 너무 간당거리고, 지금 용량이 거의 90%예요, 90%. 이거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 큰일이네. 맘 놓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네. 암튼 그래서 그런 중독성 있는 러닝 대회를 제가 갔다 왔고, 이걸 함으로써 등산하고 또 러닝은 다른 게, 러닝도 땀이 나고 심박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 자극과 도파민을 내뿜는 게 있는데, 러닝은 좀 다른 게 굉장한 자의지를 필요로 해요. 러닝은 그 1분 1초 매 순간 진짜 0.00001초만 해도 내가 그만둬야지 하고 생각하면 그만할 수 있어요. 종료 가능해. 등산은 하산해야지 종료거든요. 내가 맘대로 종료할 수 없어요. 근데 러닝은 내가 종료하지 않은 순간 진짜로 종료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로수를 다 채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러닝이라는 운동은 내가 자의지를, 나의 그런 심한 유혹을, 매 0.001초마다 오는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러너들 존경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이걸 하면서 뛰면서 저도 그런 자기 뭐라 그러지, 최면?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며. 넌 뭐든 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온 우주는 너를 위해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온 우주를 내가 이뤄갈 수 있어. 내가 주인공이야.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엔. 처음에 그 책 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 있어, 이런 걸 책으로 써놨어? 막 이랬는데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결국에는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러닝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난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룰 수 있고, 세상을 기다려라, 나는 주인공이다. 약간 이런 거. 좀 재수없나요? 이렇게 저의 러닝 사담을 좀 풀어봤습니다. 러닝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10km니까 10km라 그런가? 아무튼 조금 한산해서 들어오고 나니까 그 꼴이 나고 났을 때 좀 그런 피날레를 조금 더 이렇게 감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대 행사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살짝 남기도 하고, 그 포토라인이 아니지, 그 대포 카메라 같은 거, 뭐 아무튼 그런 카메라로 스타트 라인에서 찍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피니시 라인 들어오고 나서 그런 거를 메달하고 같이 이렇게 좀 예쁘게 찍어주는 사진을 폴라로이드나 아니면 뭐 전송을 해주는 거든지 뭐 이런 그런 행사도 좀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세요? 운동 안 하시나? 근데 저도 불과 2년, 요가한 지 2년 됐으니까 2년 좀 넘어갔는데, 그 전에는 저도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거든요.
있다. 했던 운동이 뭐냐면 숨쉬기. 모든 성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 숨쉬기. 운동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재미없거든요. 요가도 조금 재밌어지다가 어느 순간 또 약간 권태기가 살짝 오다가 뭐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가 2타임씩 하고 막 이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저 그리고 필라테스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몸에 제 이런 균형,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각 운동에서 하나씩 캐치했던 것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것들도 있잖아요. 필라테스를 하면 그걸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필라테스도 해보기로 했어요. 필라테스 좀 비싸서 고민했는데, 그리고 저는 예매하는 시스템이 너무 싫어요. 저는 무언가를 내가 꼭 이렇게 언제 가야지 하고 딱 이렇게 찝어서 예약을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저는 내가 딱 하고 싶을 때 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내 감성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약간 저도 커가나 봐요. 약간 예약 시스템에 조금 적응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여기서는 내가 그동안에 안 써봤던 근육들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동작이 꽤 많은 거예요. 이 구동 그 범위 이게 좀 되게 좁더라고요. 제가 저는 한참 멀었어요. 나중에 요가 지도사 자격증에서 강사도 해보고 싶은데 잘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메달 자랑해야지. 짜잔, 보이세요?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예쁘게 보여요? 이거 너무 예뻐요, 메달. 진짜 메달 쇠덩이 같이 생긴 애들도 되게 많은데 얘는 너무 예뻐요. 제가 그 영상에 사진 올린 거 같죠? 사진으로 찍어서 한 거. 끈도 막 알록달록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이요. 연두색, 주황색, 하늘색. 기름 묻으면 안 돼. 아무튼 예뻐요, 예뻐. 반짝반짝 빛나죠. 얘는 가보야 이제. 가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거를 마저 먹어야 되는데 이 핸드폰 용량이 계속 부담스러워서 제가 더 이상 못 찍겠어요.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수가 떡이 되고 있어요. 떡. 좀 있으면 한 번에 찝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저의 첫 공식 마라톤 대회 입문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번 달이라 그러면 너무 빠른가? 올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나는 이제 성인 돼서 이제는 뭐 굳이 그런 걸 나는 늦었어. 뭐 어린애들이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70인가 되시는데 60이었나? 50인가? 아무튼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60인가 보다. 50에 조리사 자격증을 따셨대요. 그래서 조리사 일을 하셨고 또 모두 막 하고 그러시던데 새로운 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0년만 젊었었으면 참 좋았겠대요. 40에 그거를 땄으면 좋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도 벌써 늦은 것 같은데 막. 이것처럼
그분보다 나이 다 어리시잖아요. 그쵸? 늦었다고 감히 누가 말을 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늦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 숨쉬는 한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적기이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다 떠나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환경의 준비, 뭐 여러 가지, 삶이란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과정 같아요. 이 하나하나의 돌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나라는 하나의 탑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 탑을 만드는 데는 못생긴 돌도 있고 예쁜 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못생긴 돌이 못생겼다고 해서 그거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없어져야 했던 돌인데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 못생긴 돌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 공간을 채우는. 그리고 그 돌이 없어지면 무너져요. 그 돌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쁜 돌을 쌓을 수 있던 거거든요. 그 모든 돌들이 다 나를 채운 거고, 그런 게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더 철학적이라 다음에 또 다시 주제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보내고 마주 먹어야지. 지금까지 뮤슐랭이었고요. 여기는 뮤슐랭의 더블 모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봐요. 샤라란. 굿바이 키스. 예.